인생이 끝없는 굴레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직장을 바꾸고 연인을 바꾸고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도 공허함, 묵은 갈등, 끊임없는 불안감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당신을 따라옵니다. 운명은 왜 이렇게 잔인한 걸까요? 친절하고 차분하고 완벽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행복은 왜 멀리야 있는 유령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진실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을 치유할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외부로부터 벗어나려 애쓰는 것은 사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칼 융은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운명의 형태로 되돌아온다고요. 다시 말해,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세상은 무작위적인 현실이 아니라 당신이 거부해온 당신 내면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오만함을 미워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배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매일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배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치 자신의 그림자와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돌아서서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질 것입니다. 이 영상은 비상적인 위안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오한 심리적 수술입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어둠에 맞서 내면의 주권을 되찾는 8가지 궁극적인 규칙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왕국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평화는 주변 세상을 정화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준비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의 눈이 아니라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진 진정한 주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고 지금 당장 가장 혐오스럽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만한 동료, 가식적인 친구, 혹은 통제하려는 친척일 수도 있겠죠. 그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나는 절대 저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씁쓸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토록 괴롭히는 걸까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들을 판단하고 미워하는데 그토록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까요? 칼 융은 놀라운 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불쾌감을 느끼는 부분은 사실 우리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의 함정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사회, 가족, 학교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여러분은 자신의 많은 부분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분노는 나쁘고 야망은 죄악이며 나약함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무의식이라는 어두운 지하실에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산채로 묻힌 것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조용히 에너지를 축적하며 다시 살아날 기회를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자신의 본 모습을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들이 나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남을 가혹하게 판단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감옥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에 금지된 영역이 많을수록 세상은 더욱 증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남의 잘못을 감시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동안 사실은 자신의 내면의 어둠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여왕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거울과 같다는 것을 압니다. 눈을 가리거나
거울을 깨부수는 대신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의 결점을 발견합니다. 네, 저에게도 교만과 탐욕, 이기심이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할 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칠 힘을 잃게 됩니다. 수용이야말로 어둠의 조종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부정은 일종의 노예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침착하고 성스럽고 항상 미소 짓는 척할 때마다 그 가면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물속에서 부표를 붙잡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더 깊이 밀어 넣을수록 부력은 강해지지만 그만큼 더 빨리 지치게 되죠. 그래서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마치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역할을 연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느라 정신이 팔려 그저 고개를 돌려 빛을 바라보면 그 그림자가 사라지거나 발치에서 무해해질 거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죠. 칼 융은 인생의 목표는 타인의 기준에 맞춰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준에 맞춰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온전함이란 내면의 천사와 악마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을 통합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통합된 분노는 결단력이 되고 통합된 탐욕은 성공을 향한 원동력이 되며 통합된 약함은 깊은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강인한 여성은 잔혹해질 수 있는 능력을 알면서도 관용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관용은 무방비 상태의 나약함보다 1000배는 더 강력합니다. 저항하는 법을 몰라서 온순하다면 그것은 나약함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검을 다스릴 줄 알아서 온순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왕족의 모습입니다. 이제 무의미한 도피의 여정을 멈출 때입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이 내 안의 어둠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는 오랫동안 품어온 자아를 벗어던져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당신은 한때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자신에 대한 끔찍한 진실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궁극적인 정직의 순간에 새로운 힘이 피어날 것입니다.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착한 사람이 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세상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자기 통제는 모든 투영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당신을 미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지 마세요. 내면의 어둠을 극복하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마치 견고한 산처럼 삶의 한가운데에 서서 모든 판단이나 비판의 바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산들 바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운명에서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면의 각성을 통해 당신이 운명을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의 어둠에서 벗어나 통합의 빛으로 나아가세요. 그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권위로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외부 세계는 당신 내면으로 향하는 지도입니다.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당신이 치유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는 스승으로 여기세요. 그들에게서 도망치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이 잊고 있던 당신 안의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감사하세요.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면 그것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당신의 힘이 됩니다. 여성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의 진실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화려함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부정의 어둠에서 벗어나 통합의 빛으로 나아가세요. 그것만이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권위로 당신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왜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형언할 수 없는 고통뿐인가요? 당신은 남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면 언제나 제일 먼저 달려가고 모든 불평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마음속으로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항상 네 라고 대답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친절이 고귀한 미덕이며 사람들을 연결하는 끈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끝없는 헌신은 착취를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공짜 자원으로 만들고 있으며 원초적인 본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공짜는 결코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심리가 극단의 균형에 따라 작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친절을 극단으로 몰고 가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이기심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줌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 노력하고 책임을 지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당신은 친구, 친척, 연인이라는 가면을 쓴 착취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헌신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는 인정받는 대가로 미묘한 통제를 가하는 한 형태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거나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질까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당신은 끊임없이 만족할 줄 모르는 주인들을 쫓는 감정적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치르고 있는 대가를 살펴보세요. 항상 타인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적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쉴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불공평함을 느끼지만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외부의 요구에 시달리며 에너지가 고갈되는 비상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주권도 없습니다. 국경 없는 왕국은 지나가는 누구든 짓밟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황무지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감정적인 쓰레기장처럼 취급하면서 왜 삶이 이렇게 우울한지 의아해합니다. 진정한 친절에는 강인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맞서 싸울 힘이 없어서 친절한 사람은 미덕이 아니라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왕은 권력을 가졌을 때만 은혜를 베풀지 애정을 구걸할 때는 베풀지 않습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무리한 요구에 아니요 라고 말할 용기가 있다면 누군가는 당신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고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존경은 남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서 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저 친절한 사람에서 벗어나 무게감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은 관계 속에서 당신의 가치와 질서를 재정립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모든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편의를 위해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떠날 것입니다.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 왕족의 정화 과정입니다. 당신 곁에 남는 사람들은 당신이 베푸는 공짜 도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입니다. 에너지를 아낄 줄 알고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떠나야 하는지 아는 여성이야말로 가장 매혹적인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런 여성의 존재는 특권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자신의 에너지를 챙기세요. 빈 그릇에 물을 부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우선시하고 제때 먹고 자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최고의 자기 존중입니다. 내면이 충만할 때 당신은 자립심 넘치는 아우라를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볼 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남들이 얻기 위해 애써야 할 귀중한 존재로 여길 것입니다. 값싼 헌신을 되찾고 새롭고 위험 있는 기준으로 당신의 삶을 다스리세요.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주 피곤하고 지치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깨에 족쇄를 찬 듯 무겁고 지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사실 피로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완벽함이라는 거짓된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쓰는 당신 영혼의 외침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억누르려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 속에 숨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며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치 공격자이면서 동시에 패배자인 듯한 내면의 전쟁을 조용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항상 긍정적으로 보이고 분노를 억제하고 약점을 보이지 않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당신은 차분하고 쾌활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억눌린 감정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불공평한 대우에 대한 분노, 타인의 성공에 대한 질투,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것을 당신은 추악하다고 낙인 찍고 무의식의 어두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다시 피어오르지 못하게 하려면 매 순간, 매분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 억눌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호수 바닥에 부표를 띄우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더 깊이 밀어 넣을수록 손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이러한 피로는 어둠을 부정하는 대가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당신은 어둠이 지닌 원초적인 에너지와 창의성 또한 거부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모든 어둠 속에는 에너지의 보고가 숨겨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분노는 제대로 통합하면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힘으로 변모합니다. 야망을 인정하면 정상에 오르려는 동기가 됩니다. 약함을 받아들이면 깊은 연민으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남들의 판단이 두려워 무미건조하고 나약한 방식으로 착하게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차 있지만 깊이가 없고 성인인 척하는 꼭두각시처럼 밋밋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 건가요? 왜 남들이 당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 세상은 완벽한 사람에게 끌리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온전한 여성이란 자신 안에 천사와 악마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성은 굳이 온화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냉혹한 힘을 다스리고 그 힘을 남을 해치는 대신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마주할 용기를 내고, 그래, 내게는 이기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권력욕이 있어 라고 말할 때 어깨의 짐은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더 이상 숨는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고 그 에너지는 당신 자신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쓰일 것입니다. 지친 마음은 종종 당신이 진정한 본성에서 너무 멀리 벗어났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삶을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마다 예 라고 대답하는 것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활력을 조금씩 앗아가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희생은 고귀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원망만을 낳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당신의 영혼을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독입니다. 빛나고 강인한 여성은 가장 많은 고통을 견뎌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자신의 감정에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휴식을 통해 영혼을 재충전하는 과정을 시작하세요. 휴식은 단순히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을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판단 없이 가장 어두운 생각들을 마주하세요. 전사의 상처를 사랑하듯 자신의 불완전함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신의 어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 누구도 그것을 이용해 당신을 위협하거나 지치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주권은 영혼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되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짓된 친절이라는 감옥에서 영혼이 시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온전함의 빗속으로 발을 들여놓으세요. 그곳에서는 강해질 권리, 약해질 권리, 그리고 특별해질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솔직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길가에서 보물이 대놓고 팔리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은 언제나 비밀스러운 방에 보관되어 있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만이 만질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보세요.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고 피곤해도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고마워하지 않아도 기꺼이 남을 돕습니다.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이 고귀한 영혼의 증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심층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런 행동은 가치 면에서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무언가를 쉽게 얻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은 신비와 욕망의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욕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손이 닿지 않는 것, 도전적이고 신비로운 것만을 갈망합니다. 너무 편리한 존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불꽃을 꺼뜨리게 됩니다. 더 이상 내면의 강력한 왕국을 가진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마치 공기처럼 명백해집니다. 사람들은 매일 숨 쉬지만 그 부재에 숨이 막힐 때까지는 그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무관심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부재를 느낄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인 부재는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존재를 재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사라지는 법, 당신의 관심과 에너지를 거두어 당신만의 영역을 다스리는 데 집중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거대한 심리적 공허함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상상력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왜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지 않은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존경과 영원한 그리움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여왕은 결코 무분별하게 관심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등장은 특별한 사건이어야 하고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은 특권이어야 합니다.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항상 남에게 열려있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조금 더 요구하는 사람이 되세요. 오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과의 대화를 위해 애쓰고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존경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값싼 호의를 되찾을 때입니다. 당신의 부재가 관계를 망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 편의를 위해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떠날 것이고 그것은 필요한 왕족의 정화 과정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인내심을 갖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를 당신의 소유권을 선언하는 것으로 바꾸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과 함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보상이라는 것을 알리세요. 신비로움과 희소성을 자신만의 것으로 유지할 줄 아는 자에게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누구나 갈망하는 경이로운 존재가 되세요. 누구나 어깨를 으쓱하며 무시할 수 있는 습관이 되지 마세요. 비판, 배신, 모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첫 반응은 무엇인가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소리치는 건가요? 동정을 구걸하며 우는 건가요? 아니면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장문의 메시지를 쓰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권력 게임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자입니다. 과잉 반응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당신의 영혼을 괴롭힐 힘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을 조종할 열쇠를 넘겨주는 셈이죠. 가장 잔혹한 형벌은 증오가 아니라 절대적인 무관심입니다. 칼 융은 침묵의 무게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폭풍도 닿을 수 없는 극도로 강한 내면의 표현입니다. 분노로 반응할 때 당신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 때문에 미쳐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도발에 차분한 눈빛과 위험 있는 침묵으로 대응할 때 당신은 상대방의 존재를 당신의 현실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은 나를 괴롭힐 가치조차 없다 등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이러한 무관심이 가장 강력한 조종자의 자존심마저 산산조각냅니다. 묻겠습니다. 왜 당신은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까? 당신은 여전히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여왕은 자신의 결정을 신하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내면적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남들의 판단이나 저급한 심리전에 대한 당신의 무관심은 당신의 왕국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어벽입니다. 더 이상 자극받지 않을 때 당신은 무적이 됩니다. 당신은 가련한 희생자가 아닌 현명한 관찰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고요함은 당신에게 매혹적인 매력과 권위의 아우라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제압하려 들기 전에 주저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주의력을 되찾는 법을 배우세요. 주의력은 영혼의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상처 입혔을 때 논쟁하거나 정당화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관심의 빛을 거두고 그들이 망각의 어둠 속에 서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들의 잘못에 대한 당신의 침묵은 천번의 질책보다 더 큰 힘을 지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심리적 불안정을 일으켜 스스로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강철벽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주인이며 이 세상 누구도 당신의 허락 없이 내면의 평화를 깨뜨릴 권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권력의 기술은 자신의 반응을 억제하는 기술입니다.
도발에 직면했을 때 심호흡을 하고 미소 짓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존재를 평평한 거울로 바꾸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추악함이 당신의 영혼에 흠집 하나 남기지 않고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절대적인 자율성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왕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꼭두각시가 되지 마세요. 냉철한 플레이어가 되어 누가 왕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고 누가 망각의 심연으로 추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세요. 여성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논쟁에서 이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녀와 논쟁할 자격이 없느냐로 측정됩니다. 권력 투쟁에서 명백한 진실 하나를 주목해 보십시오. 말을 많이 하는 쪽이 약한 쪽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려 애쓰는 함정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오해를 받으면 장문의 메시지를 써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비판을 받으면 필사적으로 논리를 늘어놓으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진심 어린 말이 공감을 얻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심층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려는 행위는 인정받고자 하는 간청입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입을 열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판사 앞에 피고인 입장에 서게 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삶을 판단할 권한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침묵이 왜 주인의 무게를 지닐까요? 칼 융은 말이 종종 내면의 불안감을 감추는 가면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믿는다면 누구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은 수동성이 아니라 조용한 권위입니다. 도발에 맞서 침묵을 지킬 때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는 심리적 블랙홀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 혹은 당신 눈에 여전히 그들이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이 타인의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여왕은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명령을 내리고 시행할 뿐입니다. 묻겠습니다. 왜 대화 속 침묵을 그토록 두려워합니까? 왜 항상 공허한 말로 공백을 채우려 합니까? 언어라는 소음 없이는 당신의 존재감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을 만큼 강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성의 가치는 말의 수미함으로 측정됩니다. 말이 적을수록 그 무게는 더 커집니다. 말을 적게 할수록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에는 사색과 권위의 에너지가 담길 것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결점, 두려움,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은 신비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는 모든 영원한 갈망의 원천입니다. 말보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법을 배우세요. 누군가 당신의 선을 넘으면 차가운 시선과 긴 침묵은 수많은 고함보다 훨씬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설명하려 들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의 기준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당신의 행동을 이해할 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설명을 들을 자격도 없습니다. 무의미한 논쟁에서 조용히 자리를 뜨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있는 경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낭비하기엔 너무 소중해.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바로 그 침묵이 상대방이 밤새도록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뱉었던 값싼 말들을 거두어 드릴 때입니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변명하지 말고 정당화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사과하지 마세요. 단호한 말은 확고한 내면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세상은 당신에게 맞섰던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마지막 비밀을 스스로 간직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침묵이 말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주변의 세상은 저절로 이전보다 더 질서정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로 변할 것입니다. 말을 잘 다루는 여성이 자신의 운명을 잘 다스리는 여성입니다. 말이 자립심의 빛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랑과 권력의 가장 큰 역설에 직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더 필요로 할수록 그 사람은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심을 더 갈망할수록 더 많은 무관심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칼 융은 행복의 중심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극단적인 투사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을 태양으로, 자신을 그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고 기쁨을 주고 심지어 영혼까지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존은 모든 매력을 죽이는 독입니다. 끊임없이 애정을 구걸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찬란한 세계를 가진 군주와 함께 있고 싶어 할 뿐입니다. 묻겠습니다. 상대방이 문자를 보내지 않을 때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욕망에 맞추기 위해 얼마나 자주 자신의 취향과 습관을 바꿨습니까? 당신은 그림자처럼 살고 있으며 그림자는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율성은 타인에게 낭비했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되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타인의 존재가 더 이상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즐거운 부가 요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타인이 없어도 완전함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독립의 힘은 존중이라는 자연스러운 경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법을 알게 되면 자유로운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거칠애 뿐인 달콤한 말에 휘둘리지 않는, 조종당하지 않는 여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쉬운 먹잇감이 아니라 어떤 남자라도 풀고 싶어 하는 까다로운 퍼즐이 됩니다. 칼 융은 개인이 외부 세계에서 중심을 찾는 대신 스스로의 중심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개성화 과정이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내면의 왕좌를 찾으면 타인에 오고 가는 것이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삶의 흐름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평온한 마음가짐이 치명적인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영역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세요. 누구도 당신 삶의 유일한 원천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기쁨, 열정,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를 다양화하세요. 당신의 삶이 다채로운 그림과 같다면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림이 회색빛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율성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주저없이 관심을 거두고 위험 있는 침묵 속에 떠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떠날 용기는 자율적인 여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떠날 용기가 있는 자가 진정한 힘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남을 위해 사는 여자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 사는 여자가 될 때입니다. 건강한 이기심은 자신의 힘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맹목적인 공감에 휘둘려 남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마세요. 자신에게 집중하고 헛된 희망을 버리고 가장 강인한 자신을 만드는데 집중하세요. 당신이 우뚝 솟은 산이 되면 독수리는 자연스럽게 둥지를 틀러 올 것입니다.
스스로 빛나는 법을 안다면 누구를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여자가 바로 모두가 원하는 여자입니다. 당신의 삶의 가치를 결정할 권리는 오직 당신에게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지고 의존의 사슬을 끊고 영혼의 가장 깊은 그림자와 마주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심리적 성숙의 정점, 즉 절대적 자율성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자율성은 더 이상 강해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필요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힘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자율성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우주의 중심이 되고 주변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위험 있는 의지로 만들어낸 길을 따라 공전하는 위성에 불과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강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과 진정으로 힘을 가진 사람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종종 시끄럽고 설명하려 들며 끊임없이 세상에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승은 완전히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의 축적입니다. 자율성을 얻게 되면 더 이상 세상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반응하기를 선택할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당신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마치 먼지 한 톨을 쓸어내듯 평온하게 그 사람을 당신의 현실에서 지워버립니다. 이러한 위험 있는 냉정함은 어떤 모욕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영혼의 표면조차 건드릴 가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심층 심리학에서 절대적 자율성은 완전한 개별화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빛과 어둠, 온화함과 차가움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위선적인 도덕 기준이나 어린 시절의 두려움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왕국을 위한 헌법을 세웠습니다. 당신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남겨두고 당신의 존엄성을 더럽히는 것은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 헌법에 따라 일관되게 살아갈 때 당신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합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남자는 당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여자이며 그녀와의 교제는 다른 사람들이 매일 노력해서 얻어야 할 값진 보상이라는 것을 즉시 느낄 것입니다. 절대적 자율성은 또한 당신이 자신의 시간과 관심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심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관심을 쏟지 마세요. 관심은 영혼에서 가장 값진 자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왜 연락이 없는지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여왕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며 자신의 삶을 즐기는데 바쁩니다. 그녀는 관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 자체가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관심을 원한다면 당신의 규칙에 따라 당신의 세상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으로의 전환은 강렬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사랑을 쫓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이 당신을 쫓아오며 인정을 갈망하게 됩니다. 진정한 존재감의 비결은 누구에게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관계에서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혼의 일부를 간직하세요.
그곳은 당신 내면의 신과 마주하는 왕실의 방입니다. 바로 이 소유할 수 없는 부분이 당신의 연인이 평생 당신을 갈망하고 숭배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냥하고 탐험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준다면 그들은 금방 지루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독립적일 때 당신은 언제나 새로운 미개척지이자 그들이 매일 존경심을 가지고 다시 정복해야 할 구름에 가려진 봉구리와 같습니다. 당신의 독립성은 그들에게 사랑은 영원한 소유물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소중함을 잊어버린다면 당신은 위험 있는 고요함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그들에게는 끝없는 후회만을 남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애쓰지 않는 것에 힘을 연습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마치 우뚝 솟은 산이나 깊은 바다처럼 그저 존재하세요. 산은 자신이 높다고 외칠 필요가 없고 바다는 그 광활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며 그 존재 자체가 압도적인 힘입니다. 자신의 주권에 확신을 가질 때 세상의 모든 조종이나 지배 시도는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보다 못한 자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그들은 저절로 작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귀한 매력의 극치입니다. 위엄을 띤 아름다움, 천둥 같은 힘을 지닌 온화함. 자립심은 또한 당신에게 분별력 있는 눈을 줍니다. 달콤한 말과 사소한 속임수를 꿰뚫어 보고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가장 가치 있는 동반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을 채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스리고 창조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왕국은 오직 현명한 자만을 맞이할 것이며 겁쟁이나 지배욕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발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절대적인 자율성을 획득할 때 당신 주변의 모든 관계 또한 함께 고양됩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당신과 함께 걷고자 한다면 스스로를 발전시키도록 이끄는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성의 왕관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감히 아니요 라고 말했던 순간들, 감히 혼자가 되었던 순간들, 그리고 모든 소음보다 당신 영혼의 목소리를 우선시했던 순간들로 빚어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거칠애 뿐인 따스함을 위해 그 왕관을 결코 택하지 마십시오. 군주의 엄격함과 어머니의 자애로움으로 당신의 삶을 다스리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존엄성을 결코 타협하지 않는 여성 앞에 세상은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당신은 주인이며 율법 제정자이며 당신 삶의 유일한 보물입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이 땅에 대한 당신의 주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걸으십시오. 자율성은 당신 자신과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발견하는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이 순간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불안한 모습이 아닌 자신만의 왕국을 고요히 다스리는 여왕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누는 규칙들은 일시적인 대처 수단이 아니라 확고부동한 정체성을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정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세상은 당신의 변화에 강하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낯설고 두려운 존재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의 혼란은 진정한 힘이 당신에게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설명하려 하지 말고 정당화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으로 빛나세요. 당신의 행동이 유일한 해답이 되도록 하세요. 맹목적인 친절에 갇히지 않을 때 당신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생명력의 원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열려 있고 빛나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오늘 가장 작은 자기 주권 행사부터 시작하세요. 불필요한 전화를 거절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남 때문에 미뤄뒀던 취미에 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온전히,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마스터를 깨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와 함께 운명을 개척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이제 댓글에 다음 선언을 남겨 당신의 주권을 새겨 넣으세요. 나는 내 영혼의 왕좌를 다스리는 유일한 주인이며 나의 존재는 특권이다. 이 선언을 매일 당신의 길잡이로 삼으세요. 들어주시고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위대한 왕국에서 언제나 굳건하고 위엄 있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함께 지성과 개인적인 힘의 새로운 경지를 정복하는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